우리가 매일 건너는 다리나 타는 비행기, 이런 거대한 구조물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무게와 힘을 견뎌내는 걸까요? 그 비밀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방패에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방패, 세상의 구조물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과학, 진정한 파괴인성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정말 믿기 어렵지만요. 거대한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건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어떻게 그 작은 흠집 하나가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네, 모든 거대한 파괴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. 근데 이 균열은요, 그냥 단순한 흠집이 아니에요. 뭐랄까,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으는 것처럼 재료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단 하나의 지점에 응축시키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균열의 가장 뾰족한 끝부분, 바로 균열 선단이라는 곳이 보이죠? 여기가 바로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곳입니다. 힘들이 서로 격돌하는 말 그대로 전쟁터 같은 곳이죠.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응력 확대 계수, 우리가 K라고 부르는 값입니다. 이 K라는 창의 힘이 재료의 방패를 뚫는 바로 그 순간 파괴가 시작되는 겁니다. 결국 파괴라는 건 말이죠.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아주 단순한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한쪽에서는 재료를 찢어버리려고 공격하는 힘이 막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 돼! 하면서 필사적으로 버티는 저항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이 그림이 바로 그 줄다리기 현장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구동력이 바로 공격하는 창, 즉 응력 확대 계수 K고요. 오른쪽에 있는 저항력이 버텨내는 방패, 그러니까 재료가 본래 가지고 있는 힘, 파괴인성입니다. 이 창의 힘 K가 방패의 힘, 즉 파괴인성을 이기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. 그렇다면 파괴인성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? 아주 간단해요. 균열이 스물스물 더 커지려고 할 때 어딜? 여기까지야 하고 딱 막아서는 재료가 타고난 맷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당연히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질기고 안전한 재료가 되는 셈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파괴인성이라는 녀석한테는 아주 교활한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.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막 변덕을 부리면서 우리를 속이는 가짜 악값이고요. 다른 하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악값입니다. 그 두 얼굴의 이름이 바로 KIC와 KIC입니다.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요, 바로 두께입니다. KIC는 얇은 재료에서 측정되는데 이게 두께에 따라서 고무조처럼 값이 막 변해요. 그래서 믿을 수가 없죠. 반면에 KIC는 충분히 두꺼운 재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으로 두께와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, 말하자면 그 재료의 진짜 주민등록증 같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한번 보세요. 재료가 얇을 때, 그러니까 그래프 왼쪽을 보면 파괴행성 값이 꽤 높아 보이죠? 얼핏 보면 좋아 보입니다. 하지만 두께가 점점 두꺼워질수록 값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치면서 일정해지죠. 바로 이 최저점, 이 평평한 구간의 값, 이게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재료의 진짜 방어력, 킥인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측정한 값이 진짜 KG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아무 값이나 KG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. 마치 챔피언 타이틀을 따기 위한 시험처럼 아주 까다로운 3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진전한 KG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 인증 과정은 이렇습니다. 일단 실험을 통해서 후보 값인 KQ를 구해요. 그 다음에 이 후보가 진짜 챔피언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볼 3가지 엄격한 시험을 거치는 겁니다.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KQ로 공식 인정을 받는 거죠.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두께입니다. 재료를 아주 두껍게 만들어서 균열 끝부분이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, 즉 최악의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. 왜냐고요? 바로 이 평면 변형률 상태를 만들어야 가장 낮은,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안전을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니까요. 두 번째 관문은 균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.
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열이 시험편의 가장자리 같은 다른 요소들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시끄러운 시장에서는 목소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잖아요. 조용한 방에서 해야죠. 그것처럼 외부의 방해 없이 오직 균열 자체의 순수한 힘만 측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재료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겁니다. 재료가 부러지기 직전까지 마치 팽팽한 고무줄처럼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딱 하고 끊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죠. 만약에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소위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났다면 그건 KT가 가정하는 갑작스러운 파괴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무효가 됩니다. 아니, 뭐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세 개의 관문을 다 통과시켜야 하는 걸까요? 그 이유,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 모든 것이 현실 세계의 우리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엔지니어는 절대 희망 회로를 돌리면 안 돼요. 상황에 따라 좋아 보이는 KC 값이 아니라 제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약한 모습, 즉 최악의 시나리오의 KIC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그 KIC 값은 방금 우리가 본 그 까다로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100% 신뢰할 수 있는 값이어야만 하는 거고요.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. 진정한 안전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키크라는 거죠. 다음에 다리를 건너거나 비행기에 오를 때 우리를 지켜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함께 그 구조물 안에 숨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 강력한 보이지 않는 방패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?